근데 하나만 먼저 얘기하면 안 돼요? 해요. 이걸로 넘어가기 전에 논의를 그래요. 그 자가 면역 질환 관련해 가지고요. 그것도 너무 저질스러운 비유야. 이거 한번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네. 이거 보세요. 우리 몸 면역 세포는 적과 나를 똑똑하게 구별해 암세포만을 선별적으로 공격해야 한다. 하지만 때로 면역 세포들은 판단력을 잃고 내 몸의 건강한 세포까지 공격하는데 이를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부른다. 이때 조절 T 세포가 짠 하고 나타나 면역 세포들에게 너의 몸이니까 공격하지 마 라며 내 몸의 건강 세포를 보호한다. 다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하자. 여기로 논평 끝내겠습니다. 이건. 누가 쓴 거예요? 최민희 의원이요. 그때 양자역학 그 다음에 나온 게 이 자가 면역 질환이었습니다. 기사 찾아보십시오. 진짜? 과거에 쓴 글이었어요? 최근이죠. 최근에. 아니 최민희 의원이 이 인용 자가 면역 질환을 먼저 썼다고요. 자기를 공격하는 거나 이 가짜 정보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에서 이렇게 그 면역 세포가 유시민 작가 이 비유 전에 그럼 너무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나왔는데 엄청 뭐 딴지에 나온 비유, 최민희 의원의 비유, 엄청 막 칼 갈고 나온 것 같다 나올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막상 보니까 별 것도 없어가지고. 잭나이프는 어디서 갖고 왔을까? 잭나이프는 모르겠네요. 그건 뭐 야, 자기들끼리 내가 봤을 때 밥 먹으면서 농담하다 나온 얘기를 가지고 온 것 그러니까 같아. 공유하는 세계관이 있어서 근데 그걸 또 비슷한 얘기가 적어가지고 와서 나왔더라고요. 보면서 하냐? 근데 나는 어떤 비유든지 완전 표절쟁이네. 게다가 내용이 이게 정상 비정상을 나누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본인한테 그런 권리도 없고 질환에 쉽게 비유하는 건 저는 그쵸. 네.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그 질환에 걸린 사람들이 보면 어떻겠어요. 아무튼 너무 가볍습니다. 네, 당청 디커플링 이게 네, 꼭 그래도 위험한 저희가 그 뭔가 팩트로 까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난 늘 거슬려. 그래가지고 우리 말도 좀 이제 정해야 돼. 네. 까고 우리 이런 표현은 저는 쓰지 그냥 말자. 할게요. 저는 편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편하게 하겠습니다. 그래. 저희 화면 좀 띄워주세요. 아니 이거를 이제 유시민 씨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건 흥미로운 현상이다. 민주당 지지율은 덜 떨어지거나 약하게 상승하는 반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팍 떨어지고 있어. 이건 어떤 의미냐면 민주당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러자 김어준 씨가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대통령과 당이 동반하라겠다. 그러다 지난주부터 디커플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전 이걸 굉장히 위험하다고 본다. 거기까지 절대 가면 안 되거든요. 딱 보면은 한 주 여론조사 보고 정말 호들갑 떨지 말라고 맞아요. 얘기를 많이 했으면서 정말 호들갑을 많이 떨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래갖고 진짜로 그런가 그래갖고 이제 수치로 좀 따져봤습니다. 오 색깔 많이 들어간. 오. 자, 클로도형 등판. 이거 보시면은 이게 5월 3주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이제 노란색인데 일단 높아요. 높은 게 많이 떨어집니다. 낮은 건 적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59.3에 5월 3주에 있다가 59.1 되는 게 5월 4주. 거의 이때는 그 유지가 되다가 5월 4주에서 6월 1주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이미 5월 3주에서 4주 넘어갈 때 떨어지다가 38대 치고 이제 조정 들어가는 시기예요. 그다음 이재명 대통령 그 지지율도 조정이 들어가는 상태거든요. 그럼 이 정도로 예를 들면 뭔가 당정이 디커플링 된다 하려면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여기서 막 꺾여가지고 막 대통령 지지율이 역전된다거나 막 이런 상황이 나와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3% 가지고 지금 그런 얘기를 떠드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그리고 아까 전에 보시면은 민주당이 한 주 먼저 빠져가지고 조정이 한 주 먼저 빨리 왔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한 주 늦게 떨어지기 시작해갖고 조금 조정이 늦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 원래 높았기 때문에 빠질 것도 많은 거고. 많은 거고. 근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일단 핵심 지지층만 찾아봤어요. 이제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광주 전남에서 호남에서 74.8이다가 73.1이 됩니다. 리얼미터. 이게 리얼미터 이번 주 오늘 나온 여론조사예요.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율은 57.1이다가 66.3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어디서 빠진 거예요? 광주 전라.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이 더 많이 광주 전라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통령의 그 핵심 지지층은 여전히 광주 호남은 여전히 73.1%입니다.
전후와 비교했을 때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지율이 마치 하락한 하락한 것처럼 보이지. 보이느나 핵심 지지층에서 여전히 민주당에 대한 지지보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의 변화 없다는 거죠. 근데 40대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40대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50.2예요. 지난주에. 그리고 대통령이 58.2였어요. 근데 민주당이 조정해 왔고 지금 61.1로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56.9로 살짝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반등이 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걸로 호들갑 떨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게 굉장히 장기 추세로서 디커플링이 네. 오랫동안 지속되면 모를까. 윤석열 정부 때 그런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를 무슨 디커플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이런 게 다 발전하면 목적이 있는 겁니다. 목적이 그래. 있다고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거를 내놔라 네. 하겠지 데스크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너네들 진짜 코어 지지층이 흔들릴 때 이 사람들이 뭘 했나를 한번 살펴보려고 2019년 10월 3주 때 이제 조국 사태가 조국 한참 사태죠. 때일 때 그리고 이건 2026년 6월 4주 이건 한국 갤럽입니다. 갤럽 지지율인데 핵심 지지층의 그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을 제가 비교해봤어요.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사태 때 광주 전라 67%였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긍정평가 75%입니다. 네. 19년엔 제가 40대 걸 가져왔고요. 26년은 50대 걸 가져왔어요. 왜냐면은 이걸 가져와야 적절하네요. 나이가 올라가잖아요. 네, 이게 맞아요. 7년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제가 왜 광주 전라 40대 50대 연령만 가져왔냐면은 진보 보수 그다음에 정당 지지로 표집하는 거는 그건 변해요. 늘 변해요. 근데 인구 비라든가 아니면은 지역은 거의 고정돼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호남 같은 경우에는 늘 인구수가 전체의 10%라 가지고 1000명 돌리면 99명에서 100명 조사하거든요. 똑같습니다. 그 보면은 40대 50대는 오히려 이 사람들은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지지율보다 훨씬 높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50대 60대도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훨씬 높습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 정도면은.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로 그럼 이때는 엄청 코어가 흔들린 거잖아요. 그들의 논리대로 한다면은. 네. 그럼 이 사람들이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시민 씨가요. 조 후보자가 직접 책임져야 할 상황은 한 개도 없다. 전 19년에. 별건 수사로 가족을 이끌어내 뭐 어쩌고저쩌고 뭐 가족을 인질로 잡는 것이다. 단 하나라도 조 후보자가 법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일이 있느냐? 한 개도 없다. 이때 엄청 옹호하잖아요. 진짜로 코어가 흔들릴 때. 그리고 이때가 그때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에 단 한 번 전화했다는 그때 네, 그때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별로 흔들리지도 않는 것 같고 엄청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거잖아요. 김어준 씨는 뭐라고 했냐면 기득권이 반격하는 것이다. 뭐 죽어봐라 이 새끼들아 이런 식의 반격. 정치인 조국의 탄생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조국의 시간이 오게 돼 있다. 그 시간이 오려면 대선을 이겨야 한다. 김어준 씨도 당시 전화를 받았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이렇게 코어가 진짜로 흔들릴 때는 이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 별로 코어가 안 흔들리는데도 왜 자꾸 코어가 흔들렸다고 하느냐 의도가 있다.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당시 후보를 지켰어야 됐고 지금은 어떤 의도죠? 지금 흔들어야 되니까 흔드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이게 숫자만 봐도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이게 굉장히 간단한 산수거든요. 뭐 65 빼기 뭐 50 하면은 마이너스 15잖아요. 이 계산을 못 해갖고 이분들이 이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떡하지?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설마 뭐 그렇겠어요. 뭐 그런 덧셈 뺄셈도 못할 정도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사실. 아니면 아예 그냥 정말 근거 없이 하고 싶은 주장만 하는 거죠. 저거조차 찾아보지 않고 데이터조차 찾아보지 네. 않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이게 보여요. 사실은 갤럽도 봤었는데 갤럽은 일단은 금요일날 나오기 때문에 최신 거를 가져왔고 갤럽도 보면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45 됐다가 41, 41 이렇게 나오고 대통령 지지율은 좀 크게 빠져요. 한 15% 이상 빠지는데 그게 3주간 나온 여론조사가 아니라 그게 갤럽이 뭐 지방선거 전에 조사를 안 해갖고 한 5, 6주치를 시간 한 3번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엄청 급격한 변화는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오르고 있네, 떨어지고 있네, 코어가 흔들리네. 근데 그러면은 진짜 코어 흔들릴 때는 자기들은 그렇게 행동을 안 했잖아요. 지금처럼 행동을 안 했잖아요. 이게 되게 위선적이라는 거고 그 중심에는 조국이 있다는 거죠. 하고 특정한 목적을 가진 언론인이신가 그분이? 김어준 씨? 언론 행위 아닌가라는 정치 생각이 행위죠. 듭니다. 네, 언론 행위이자 정치 행위 아닌가 생각 들어요. 그 얘기 많이 들었어. 지금 뭐
문재인 정부 때 커버치는 얘기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본인이 여론조사 꽃을 설립한 이유도 그 기존 레거시 언론들의나 그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 약간 항거하는 차원으로 만든 거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지지율이 그죠. 별로 안 그죠. 문재인 대통령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안 떨어졌는데 막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게 열받았거나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건데 본인은 지금 이게 안 떨어졌는데 본인만 떨어졌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목적이 있는 거지. 그래도 우리는 최소한 떨어진 거에다가 떨어졌다고 얘기하지. 안 떨어졌는데 떨어졌다고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치. 당시에는 지켜야 한다는 거였고 약간 공동정권 이런 생각도 깔려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은 결이 다른 거죠. 네. 그때와는. 그러면 어쨌든 이 결국에는 이 민주 진보 진영, 진보는 전 동의할 수 없지만 어쨌든 범 민주 진영의 후계 구도까지 염두에 둔 이 유시민 작가의 발언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본인이라고요? 이게 아니 후계 구도가 나다고? 아니면 최근에 이거 본인이 출마를 진짜 하세요. 등판하는 유시민 거 아니야? 씨는 출마를 하셔서 그러니까 정치를 해야죠. 그럴 거면 국민들의 적극적으로. 그 판단을 평가를 한번- 받으시고 판단 한번 받아봤으면 표로, 좋겠어요. 표로. 이렇게 그 방구석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나오셔서 한동훈도 그렇게 욕을 먹었지만 나와가지고 본인이 증명한 거잖아요. 지금 안 나오면 한동훈보다 못한 겁니다. 나오셔서 증명을 받으셔라. 벙커 밖으로 나오시라. 근데 본인은 나오라고 안 나온다고 하겠죠. 그렇죠. 자기는 안 한다 이렇게 하겠죠. 아무튼 그러면 본인이 안 나오면 이거는 조국 전 대표를 후계 이 범민주 진영의 차기 주자로 만들기 위한 이런 뭔가 활동을 작업을 프로젝트들을 시작한 계속 건가요? 돌리긴 하겠으나 오늘 그거를 또 못 문재인 넣는 대통령이 것 같아요. 저 최근에 또 좋아요 누르셨더라고요. 뭐해? 그 뭐 조국 그 전 대표 인스타그램 아니 계속 올리시더라고요. 제가 계속 조국 전 보거든요. 근데 2번 눌렀어요. 아. 선거 끝나고. 게시글 2개 만들어 올라다가 이거 선거 끝났으니까 이제 눌러도 상관없는 거죠. 아무튼 조국 전 대표 또그 조국 전 그분만의 또 네. SNS 피드를 계속 이제 구축을 하고 어제도 막 어쨌든 충격적인 거 막 하는데 올리셨는데 이제 휴대폰을 뺏어야 된다. 어. 그 조국 후보 조국 혁신당 관계자들이 휴대폰을 뺏어야 된다.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도 더 가면 안 될 것 같고 네. 조국 전 대표도 더 가면 아니, 안 될 근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갈 수가 없어요. 뭘 알아야 가죠. 누가? 유시민 작가 예를 들어 유시민 씨가 지금 얘기하는 거가 지금 우리 그 얘기했듯이 이미 다 나온 얘기 또 하고 했는데 뭔가 가려면요. 어쨌든 어느 방향이든 진전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런 진전이 없는 거잖아요. 비유를 하더라도 비유도 참신하지도 않고 남들 했던 자가 면역 질환 최민희 의원 했던 자가 면역 질환 가져오고 그다음에 딴지에 나오는 뭐 문과산점 이런 거 가져오고 뭐 철고 용 그다음에 나는 그것도 웃겼어. 건축학 용어라고 해갖고 난 되게 막 엄청 어려운 건축학 용어가 나올 줄 알았는데 재건축이랑 증축을 가져와갖고 건축학 용어라고 하더라고. 김진 에너지님이 굉장히 열받으셨더라고요. 제가 라이브를 운동하면서 진짜 생중계로 들었는데요. 건축학에는 이렇게 그 동적 건축학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정된 동적? 그러니까 동적인 거, 바람 방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설계하는 그런 학술도 있는데 굉장히 정적으로만 건축학을 바라보고 인용하고 있다라는 아쉬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 19년 전에 유시민 작가의 이런 모습. 일단 이걸 한번 보시죠. 제가 아는 어느 정치인이 네. 아주 재밌는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네. 여러분.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 제목이 유시민 네 그럴 줄 알았다예요. 나는 유 장관이 99.9%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 생각한다. 어쩌고저쩌고. 왜냐? 그의 행적을 봤을 때 안 하면 안 하고 한다고 하면 안 했기 때문이다. 그가 첫 번째 국회의원이 될 때 당시 민주당 도움 받지 않겠다고 했다가 결국 민주당 후보의 불출마로 당선됐다. 중략하고요. 문제는 있다. 뭐 어쩌고저쩌고 나가는데 그동안 수없이 국민들을 향해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사죄해야 된다. 나는 5, 6년간 그의 언행, 유시민 씨의 언행을 계속 곁에서 지켜봤다. 처음엔 종잡을 수 없었다. 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언행이 불일치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예측 가능한 정치인 유형 B형으로 분류를 하고 보니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게 됐다. 2002년부터 복귀해보니 정답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것이 나의 예언에 대한 신통력의 비법이다. 그러면서 이제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 이후의 정치 행각은 오로지 대통령 이름을 팔아 개혁의 탈을 쓰고 정치 지분을 챙기는 것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이죠, 저도. 정치 지분에 맞춰 생각하면 항상 A 플러스의 답을 냈었다. 그래 이제 그의 생각이 바뀌었다. A 플러스 뭔가 그래요. 좀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리고 예측 가능성은 어쩌고 B형이라는 저쩌고. 표현도 있어요. 그러면서 비시민. 그는 개혁이 아니다. 개혁 세력의 지지를 받고 싶었을 뿐이다. 개혁 입법은 그냥 액세서리고 실효에 따라 부여하는 부처였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19년 전 글인 거죠.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2007년 8월 6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맞춰보라고 정청래 했어야지. 올림 이렇게 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진짜요? 19년 전이라고 얘기해서 재미없잖아요. 아니, 저 글에 다 나와 있잖아. 글에 나오는 거 제가 많이 뺐어요. 2002년 하면 이제 그때부터 봤다라는 내용들 들어가니까. 저는요. 유시민 씨가 저 때는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 비판할 수 있지만 그 유시민 씨가 올린 글 중에 정말 마음에 와닿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 글을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의 이 사태를 한번 정리해보는 건 어떨까. 그 그래요. 사태가 더 남아있나요? 뭐예요? 저는 비평의 한계를 벗어나 정치적 다툼의 당사자처럼 행동했습니다.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했고 공직자인 검사들의 말을 전적으로 불신했습니다.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증 편향에 빠졌습니다. 제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단편적인 정부와 불투명한 상황을 오직 한 방향으로만 해석해 입증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충분한 사실의 근거를 갖추지 못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말과 글을 다루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으로서 기본을 어긴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와도 책임을 나눌 수 없고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이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라는 유시민 작가의 2021년 1월 22일 올리신 이 사과문을 정말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 유시민 씨가 돌아온다면 아마 저는 민주 진영에서 다시 받아줄 가능성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입을 닫으시고 지갑을 여시고 배포를 더 넓게 하면은 다시 좋아해줄 국민들 더 많다고 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났어요. 그래요. 이미 이것도 한두 번이지. 원래 이런 종류의 그 구세력과 그 신주류의 충돌이 일어날 때는 과거의 시대 정신 같은 사람들은 되게 말로가 늘 이렇습니다. 안 좋아요, 굉장히. 그리고 이게 유시민 작가가 ABC론 할 때까지만 해도 야, 이분이 뭔가 이렇게 논박을 할 좀 의욕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유시민 작가가 쓰는 표현을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은 약간 그 정도로 약간 비호감도가 높아졌다. 그런 기분인 거예요. 근데 아마 유시민 씨가 다음에 이슈점에서 호명될 때는 아마 더 극악한 촉법, 잼나이프 용역을 능가하는 단어를 가지고 오려고 할 겁니다. 네, 그럴 거예요. 재건축, 증축 이런 거 해서 딱 쓰기 좋은 그런 단어들을 엄청 가져올 거기 때문에 또 그 상황이 또 안타깝네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어쨌든 현 정부, 현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고 혹은 차기 구도까지 만들고 싶은 그런 의도가 우리가 읽히잖아요. 그런 정치 행위를 하고 싶으시면 이 여론의 장터로 나오세요. 그래서 표로 심판을 받으시면 돼요. 책임지지 않는 그런 말로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 하지 마시고 장터로 나오시란 말이에요.